안녕하세요. 22년 1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시장 분석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애플의 시가총액이 장중 처음으로 3조 달러를 돌파했고 테슬라가 차량 인도 실적 호조 등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우 S&P 필라델피아 나스닥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이 다우나 S&P 모두가 좀 괜찮은 플러스가 찍힌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애플과 테슬라가 돋보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4분기 차량 인도량이 사상 최대인 30만 8,600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 부분과 엮여갖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표 자체가 이 전기차가 성장하고 있는 중요 지표로 생각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선순환의 사이클에 돌아섰다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판매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 역시도 기대할 수 있고 이 부품, 소재 이런 쪽에서의 매출 증가 역시도 향후에 몇 년 동안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국 2030년까지 이 배터리 공장을 40개 정도 건설한다라고 합니다. 국무부가 직접 나섰다라고 하고 한국 기업들의 러브콜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과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의 시장 침투에 큰 벽을 쌓을 수 있을지 이걸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전고체 배터리의 가격이 정말 싸고 하다면은 현재 배터리 현황은 확 바뀌어버릴 테니까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술 발전에 따른 이 변수들, 그리고 기술 발전보다 현재 상황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의문들, 이런 것들이 중요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보시면 괜찮겠고요. 자, 그리고 태양광 폐기물 문제가 한국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설치는 계속 해놨는데 폐기물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앞으로 발생한다라고 해요. 했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아직 정확한 대안 이런 건 나온 거 없거든요. 관련 기술은 뭐 필요에 따라서 개발을 한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서 무언가가 나오는지 한번 봐보면 좋겠고 지금 배터리의 중요 이제 소재 중에 하나인 니켈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관련주들 혹시나 수혜를 받거나 악재를 받을 기업들이 있는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흑자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조선업 전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다만 변수가 있다면은 후판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게 되겠죠. 이 후판 가격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 포인트가 될 테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 ENG와 손을 잡고 지금 캐나다의 소형 원전을 짓기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소형 원전 자체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올해 건설과 시멘트 유행 의견을 낸 유명 애널리스트, 자산 운용사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건설 부분, 이게 건설 부분을 전 개인적으로 조금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지방 쪽에서 아파트 미분양이 차근차근 뭐 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량이 그렇게 아직은 많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게 물량이 점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 할인 분양까지도 가고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이 건설사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멘트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공급 자체를 늘리겠다라는 대선 후보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악성 재고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영업이익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이 작업 현장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그런 건설사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뉴스는 저렇게 나왔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FOMC 의사록 공개되고요. ADP 취업자 변동이 발표가 됩니다. 예, 중요한 지표들 중에 하나죠. 이 두 개 꼭 보시면 되겠고, 목요일 미국 무역 수지와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이 목요일까지 이런 지수들, 지표들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시면서 하나씩 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만 1만 기념으로 탑 10을 이제 10,000명 딱 찍으면은 찍어서 올리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건 이번 주 토요일 날 올라갈 예정이니까 토요일 날 기다려갖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어제 신주 배정일이었죠. 예, 신주 배정일 지나고 나서 오늘 약간의 조정이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차익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약간 숨고르기는 필요하겠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걸 집어서 보면 좋을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 나온 거 한 가지부터 먼저 보자면 두산중공업 이후의 원자력, 이 녹색 투자 분류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전에 EU가 원자력 녹색 투자 분류하는 데 있어서 약간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원전 관련주들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민감하게 이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따라가는 다른 국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유럽에 이번에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이 원전 사업 자체적으로 약간의 제동을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확실하게 이 원자력 쪽으로 녹색 투자 분류를 한 모습을 확인을 했을 때, 아, 이 다른 나라들 역시도 따라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연자력연구소였나요? 예, 거기에서 캐나다 쪽에 아무튼 동부랑 서부 쪽에 지금 원자력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SMR을. 예, 이제 관련 시장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원자력을 차근차근 건설하지 않을까.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그럼 이제 남미 쪽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쪽도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짓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 이외에 그 옆에 인도라든가 다른 나라들 역시도 전력 가격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력을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 경쟁 체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국 입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너무 좋다. 요 정도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뉴스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유상증자 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자면 첫 번째, 일단 1월 3일 어제였죠. 예, 신주 배정이 끝났고요. 이제 1월 14일 날 신주 배정 통지를 하고 그리고 신주 인수권 증서가 21일 날 상장을 합니다. 요거 거래 가능하신 거 아시죠? 자, 그리고 2월 7일 날 확정 발행 가액이 산정이 되고 7일 날 공고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구주 청약이라는 걸 진행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3월 4일 신주 상장 예정일.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대선 후보들 공약 내놓는 거 보셨습니까? 대부분이 원전에 대해서 이전 정부보다는 보다 긍정적이거나 아예 긍정적이에요. 현 정부도 이 원전 관련해서 R&D 투자는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럴 정도로 이쪽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선 TV 토론이 보통 한 달 전에 진행을 하니까 현재가 이제 예정 달이 3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면 2월 중순에 이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 관련주로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월에 신주 상장 예정이니까 아마 2월 달쯤에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자, 그러면 물량이 조금 쏟아지기 전에 한 번 정도 슈팅을 기대해 봐도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것이고, 중간중간 이 확정 발행 가액 같은 게 상정이 되었을 때 조금 이제 출렁이는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당장은 팔 필요 없고 몇 가지 이 이평선들이나 이런 것들만 지켜주게 된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되겠죠. 언제까지? 2월 달까지. 2월 중순까지는 중순이나 아니면은 초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왜 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상장 한 달 전에 불안감 때문에 약간 출렁일 수 있는 거 감안해야 되니까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상장 당일날 이렇게 또 밑골이 달고서 아래쪽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급을 한번 보자면은 연기금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죠. 사모펀드 팔고 금투도 다시 물량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세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기에서 누군가는 약간은 더 물량 정리를 하겠지만 누군가는 계속해서 여기부터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뭐 요거를 언제까지 매수세를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나쁠 거 없어요. 마이너스를 계속 찍어주는 애들에서 대량의 매수세로 전환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요 부분을 긍정적 신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성으로 이 투신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안 팔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네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겠습니까? 여기서 팔겠습니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팔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랬다라고 했을 때 현재 위치는 이들이 봤을 때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참고해서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 대응 방법을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볼 텐데 두산중공업을 바라보던 우리의 기존 골자는 이거였어요. 볼린저 하단을 찍고 21선을 돌파하면 상단까지 간다. 근데 결국에는 어제 찍었단 말이죠. 네, 볼린저 상단을 찍었습니다.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찍고 떨어졌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뭘 생각을 해봐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요. 자, 21선이 핵심이다라고 저는 봐요. 21선. 왜냐하면 21선 볼린저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 종목의 핵심은 그동안 계속해서 21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21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다음번 반등을 했을 때 요 볼린저 상단까지 요 가는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뭘로 갈리냐면, 자, 올라갔을 때 볼린저 상단 위쪽에서 자리 잡느냐 아니면 돌파를 못하고 계속 떨어지느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조금 이 볼린저 하단까지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마이너스는 안 나오겠지만 떨어지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근 사이 웬만하면 21선 아래로 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그냥 편안하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딱 하나입니다. 21선 위에 있으면 홀딩. 편하죠? 저는 대충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이 두산중공업을 보는 조금 되게 단순하면서 핵심 전략 대응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도 이제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참고하시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도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